가정법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날씨가 덥냐 춥냐? 응? 날씨가 더워 추워 지금? 더워도 얼마나 덥습니까? 겁내 덥죠. 진짜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진짜 머리가 익을 것 같고 실제로 계란을 깨면 익어버리고 실제로 계란이 베란다에 있다가 병아리가 부화하고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그래서 리얼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굉장히 더운데 not 리얼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즉 안 더우면 에어컨이 없으면 삑 소리가 안 난다면 저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삑 소리가 안 난다면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내일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삑 소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미 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미 삑 소리가 난 것을 안 난다면이라고 할 때나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비가 안 온다면 할 때나 이게 말이 바뀌지 않는데 영어는 말이 바뀝니다. 동사가. 그래서 뭐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리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사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걸 보고 좀 어렵게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 뭘 공부하면 되겠어? 동사 모양만 시험에 나옵니다. 동사 모양만 줄기차게 외우면 돼요. 내일 비가 온다면 하고 지금 안 덥다면 하고 우리나라 말에 그 동사 모양의 변화가 없지만 영어는 이제 동사 모양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번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 한꺼번에 배우게 되네요. 넘겨서 1 가정법 과거 뭐라고 적어? 현재 반대 가정이라고 적습니다. 현재는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지금 덥다고 안 덥다고 겁내 더운데 안 덥다면 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모양을 쓰냐 하면 밑에 적어 if 과거 컴마 would 동사라고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따라해. if 과거 would 동사 뭐라고? 너는 왜 안 해? 너만 해. if 과거 would 동사. 자 다시 따라합니다. if 과거 would 동사 뭐라고? 네, 따라하기 싫으면 깜지 쓰세요. 깜지 안 쓸 거잖아. 따라하지도 않으면 어떡해. 공식을 만든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식을 만든 이유는 다른 책에서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봐라. 이렇게 외울래? 복잡하죠? 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물결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드나 쿠드나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이거.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을 외우게 시켰으니 여러분도 공식 그대로 외워서 하면 됩니다. 공식은 대표적으로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살짝 더 보충을 하면 이 과거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오면 그때는 비동사의 모양이 was나 were가 있는데 절대로 were만 씁니다. 그 다음에 would 자리에 c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이니까 would가 제일 잘 나오니까 would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공식을 만든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if 과거 would 동사를 외워서 이건보다 현재 반대 가정입니다. 1번 볼게요. 여기도 적혀 있죠. 현재 반대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if 과거 would 동사 형식이면 뭐라고? 지금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B일이 enough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he, B는 could spend more time with children.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텐데입니다. 그렇다면 B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시간 있으면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형식을 if 과거 우드 동사, 좀 어렵게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다시 if he had another chance, 기회가 다시 있다면 he would not so careless. less라고 끝나는 단어들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조심한다는 얘기를 careful이라고 하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careless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기회가 있다면 부주의하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주의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답안지를 내렸어 가지고 30점 마이너스 됐어. 기회가 있어, 없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네. 부주의하게 해갖고 번호 내려서 30점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if 전에 동사가 비동사일 때 주어의 인칭과 수행 강금 시 were를 쓰고 구어체에서는 was, 구어체는 뭐야? 말이야, 말. 너네들 말하는 거 영어 안 배우거든? 글로만 배우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그 문제가 그런 것인데 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는 뭘 해도 상관없어. 말할 때는 may I go to the best로 할 필요 없습니다. 배 잡고 으아 하면 됩니다. 뭐 말이 필요합니까? 말할 때는 막 멱살 잡고 하면은 돈 내놓겠죠. 환불해달라 말 안 해도 돼. I want my money back, refund, 환불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영수 막 흔들면서 멱살 잡으면 다 돈 남겨주겠지. 말할 때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글은 좀 다르기 때문에 글은 다르니까 구어체 그런 건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was를 쓰기도 한다는 다 없애야 돼. 말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drive more carefully in the rain. 비 올 때 운전을 더 조심할 텐데 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은 if절에 what나 should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f I were to be born again. 다음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should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정중한 부탁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설명은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나 내가 너라면이나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뭐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한다거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나타낼 때 what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should는 토익 같은 데서 사장님이 다른 회사에 그거를 보낼 때 혹시라도 뭔가 할 게 있으시면 그때는 뭐뭐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잘 쓰는 표현이니까 should는 정중한 부탁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 또는 현재 반대 가정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할게. 네. 10번에 3번. 10번에 3번. 자, 봐. doesn't 밑줄 치고 is에 밑줄 쳐서 현재요. 현재 반대 가정을 할 겁니다. 우선 뜻을 살펴보면 포토그래프가 뭡니까? 사진. 비동사 pp는 수동. 그럼 사진을 찍다가 아니고 찍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 사람은 싫어하죠. 여러분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합니까? 태경이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니? 아, 별로. 희성이는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니?
아니요. 지은재가 만나보군요, 둘 다. 얼굴 공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현미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 다 안 좋아합니까? 승현이도? 예전에는 방송국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 어렸을 때는 막 도망 다녔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명 수배자처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내에서 카메라 같은 걸 들이밀면 젊은 사람들이 안 피하더라고요. 막 나오고.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니까 중앙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이드 옆에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니까 사진을 찍히기 싫어하는 아버지이므로 좀 옆에 막 이렇게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문장인데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니까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면 뭐 한다? 옆에 서 있지 않으실 텐데 라는 말로 바꿀 겁니다. 자, 공식 어떻게 된다고 말해봐. 공식 뭐라고? if 과거 뭐라고? would 동사. 그랬죠? 자, 써볼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한다면입니다. 어떻게 쓰면 돼? if he 과거 동사 그 다음 사이드에 서 있을 텐데가 아니고 서 있지 않을 텐데라고 해야겠죠? 이 동사를 그대로 이게 가정법 과거 또는 현재 반대 가정입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번 페이지로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뭐라고 적으면 돼? 과거 반대 가정입니다. 어제가 무슨 요일입니까? 어제 무슨 요일? 뭐요? 말을 안 해. 어제 무슨 요일인지 몰라? 힌트를 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럼 어제는 무슨 요일일까요? 말을 하라고 말을. 아유 무슨 얘가 농아 학교야 뭐야 지금? 내가 뭐 수화로 말하니? 무슨 요일? 이거 알고 계시는군요. 어제가 일요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이죠? 응? 3학년. 네, 한참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군요. 내가 2학년 때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게 과거 반대 가정입니다. 과거 반대 가정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if had pp, would have pp입니다. 자, 쓰면서 따라하세요. 어떻게 따라해? if had pp 따라하라고 지금. 다시 if had pp, would have pp. 자, 한꺼번에 if had pp, would have pp. 공식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잘 나오니까. 또 어려우니까입니다. 밑에 봐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공식을 기껏 만들어 놨더니 안 이우고 뻥뻥 틀리지 마시고 있다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드 자리에는 c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동사로 would를 쓴 것 뿐입니다. 다시 if had pp, would have pp의 형식이면 과거 반대 가정이므로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어? 아니 뭐라고 보면 더 빠른 기차를 과거에 잡았다면, 우리는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을 텐데 과거에 더 빠른 기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if had pp would have pp죠. 과거 반대 가정입니다. 톰이 그 친구가 여전히 런던에 살고 있었더라면, 과거에 he could stayed with them. 톰이 친구들이랑 숙박비 10원도 안 내고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톰이 친구들이 런던에 없어서 다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톰은 비싼 돈을 내고 호텔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0번에 1번입니다. 밑줄 쳐서 과거죠. 과거를 반대로 가정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이 시험에 fail, 불합격한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적으면 돼? 과거 반대 가정은 if had pp, would have pp 형식이죠. 다시 위의 말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기 합격했구나. 열심히 해서 불합격하지 않았으므로 반대로 열심히 안 했다면 떨어졌을 텐데라고 지금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써볼게요. if 다음에 조를 쓰니까 he를 그대로 쓰고 반대로 써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hard for exam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처럼 쓰면 안 돼. 그대로 써. 쓰고 있습니까? 컴마 다음에 그 사람이 불합격했을 텐데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뭐를 낼 것 같아요? A를 내겠어요? B를 내겠어요? C를 내겠어요? C를 내겠죠. 왜? A, B는 중학교 범위인데 왜 그걸 냅니까? 그래, C만 미친도록 줄기차게 나올 거야. 학교 올라가면 너네들은 뭐도 모르는데 A도 B도 모르는데 A하고 B를 내면 중학교 시험 문제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C는 중학교 범위가 아니고 고등학교 범위라면 선생님들은 C만 내야 돼요. 안 그러면 A, B를 내게 되면 C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C는 평상시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범위가 전체가 되지만, 문법이 전체가 되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왔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시험에 안 내는 게 맞죠. 학생들이 모르거나 알거나. 그래서 C가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혼합가정법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뭐 했으면 중학교 3학년 때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살 때 수영을 배웠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혼합, 즉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젯밤에 비가 안 내렸으면 오늘 뭐뭐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비가 잠깐 올 뻔 말 뻔 막 그랬잖아요. 바람이 좀 불고 하늘이 좀 흐리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온 것 같던데.
특히 제가 동생 일본에 살고 있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폭우가 쏟아졌다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어제 왔다면 오늘 시원할 텐데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저 혼합가정법입니다. 뭐라고 적어? 영어로 믹스드라고 적어서 영어로도 혼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섞여 있다는 말로. 뭐라고 적냐면 if had pp would 동사, 즉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고 쓰시고, 이것은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이 현재라는 단어의 힌트를 여기다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우라는 단어를 보고 혼합가정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혼합가정법 공식입니다. 밑에 예문을 보면 if had pp would 동사죠. 지난밤에 비가 안 내렸으면 이렇게 진흙탕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모그래머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가정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서 질문을 하는 편인데, if 과거 우도 동사로 쓰여지는 가정법은 이미 끝난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0%. 그 사람이 정직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인플로이 뭐 할 텐데? 고용했을 텐데, 뽑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잘랐다 이 말입니다. 이력서에 거짓말을 치니까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쓰이는 이 문장으로 쓰면, 가정법 공식으로 쓰지 않으면 정직하면 채용 가능, 거짓말하면 채용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1번 존이 정직하면 고용할 거야. 2번 존이 정직하면 고용할 거야. 똑같아. 숨겨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됐어요?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는 그런 거니까 가정법이 이런 공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은 현재 반대 가정이므로 이미 일어난 일을 가정해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혼합 가정법 연습을 할게요. 마침 하나가 비어있죠? 이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공식은 if had pp would 동사입니다.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된다고? 여자가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의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였다면 여자는 지금 상태가 좋을 텐데, 공식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공식에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시되 제가 처음이니까 좀 도와줄게요.
if 헤드 pp 우드 헤드 pp죠. 이때는 B번 공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B번 공식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f 과거 우드 동사, 즉 A 형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바보도 할 수 있어. if 여기는 혼합 가정법이니까 C의 공식입니다. if 과거 우드 동사죠. 그래서 A 형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도 빨리 할게요. 철학을 알았으면 철학을 공부했으면 B,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자, A 공식, B 공식, C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다 적어드렸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칸의 개수를 보고 하시면 돼요. 칸의 개수가 딱딱 떨어질 거야. 공식을 통해서 가정법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해봐. D번 1번부터 할게요. 자명 중에 울렸다면 빌리는 늦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태경 답. 자명 중에 울렸다면 빌리는 늦게나 안 하지. 이거는 A를 써야 돼, B를 써야 돼요, C를 써야 돼요, 공식을. 자명 중에 울렸다면 빌리는 늦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거 비공식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과거 반대 가정. 과거 반대 가정 공식은 뭐예요? if 헤드 pp 우드 pp죠. 써봅시다. 울리다란 말이 고오프입니다. 울렸다면 헤드 고 오프 빌리 우드 have not 같은이라고 써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wouldn't 이상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면 나는 내일 저녁에 널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무슨 공식 써야 됩니까? 현재 반대 가정입니까? 과거 반대 가정입니까? 우리나라 말 봐봐. 현재 반대 가정 아니에요? 과거 반대 가정입니까? 보여. 현재 반대 가정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럼 if 과거 우드 동사 형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if I I가 있구나. I 그 컴퓨터가 작동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보고서를 끝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현미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현재 반대 가정입니까? 과거 반대 가정입니까? 아니면 혼합 가정법입니까? 한글 봐, 한글.
여기는 나우라는 단어 때문에 혼합가정법 왔습니다. 즉 과거에 그때 이렇게 되죠. 과거에 컴퓨터가 작동했다면 지금 숙제를 끝낸다 이 말이므로 혼합가정법이 됩니다. 자, D를 먼저 했습니다. 다시 A, B가 있습니다. 수아 A번 답은 A번의 1번 답은 if had pp would have pp죠. 승현 2번 답은 if 과거 would 동사죠. A번 3번 답은 if had pp would 동사 즉 여기는 혼합 가정법 형식입니다. 희성 4번 첫 번째 형식이죠. 그렇죠. if 과거 would 동사 형식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될 게 A번하고 B번입니다.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현민 A번에 1, B번에 1번 이동사를 이렇게 쓰면 되죠. 오호 깜짝아. 어떻게 쓰면 돼? if had pp would have pp죠. 수학 B번에 2번 그렇죠. if 과거 would 동사입니다. 승현이 B번에 3번 if 과거 would 동사입니다. 4번 먼저 갈게요. if had pp would have pp입니다.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자, 현재 반대 가정 공식 어떻게 된다고? 현재 반대 가정 공식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아, if가 would 동사. 과거 반대 가정 공식 어떻게 된다고? 네. 가정법은 이미 끝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 후의 미래를 예상하는 겁니까? 1초 과거의 상황을 후회하는 겁니까? 뭐예요? 미래를 예상하는 거니? 과거를 후회하는 거니? 응?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 현재 반대 과정이면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됩니다. 과거로 다시 과거 반대 가정이면 한 번 더 뒤로 돌리면 됩니다. 헤드 PP로. 이게 가정법 핵심이야. 이번 주 내내 배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법 자체가 1초 후의 상황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초 전의 상황을 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봐봐 이거잖아. 시간 있으면 놀아줄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되니까 현재 반대 가정이면 과거로 동사를 바꾸고 과거 반대 가정이면 동사를 헤드 PP로 바꾸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계속 적용이 될 거니까 이거를 못 잡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우리나라만한 가정법이 없어. 우리나라 말에는 가정법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가정법 동사라는 것도 없고. 근데 미국 애들은 외국 애들은 철저합니다. 동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끝.